안녕하세요. 저는 최종선입니다. 저는 7월 16일 저희 산자야 말라 첫 안내방송에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의 이야기 제20회 가제를 어느 중정위원회 비밀수기라고 소개드린 바 있으나 그 후 강요된 직무 그리고 비밀수기로 변경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전원을 망라하는 공통의 키워드는 비밀수기였습니다. 비밀수기, 그 비밀수기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고 최종길 교수와 이 비밀수기는 결코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으며 결코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 수기가 어떻게 쓰여졌으며 왜 쓰여졌으며 어떻게 오늘에까지 전해오게 되었는지를 회상하며 고 최종길 교수의 비극적인 죽음과 그 죽음을 부른 박정희 유신체제, 그 혹독한 겨울공화국을 고발합니다. 앞으로 조국의 주인으로 살아갈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과거의 아픔을 전하여 후일 그들이 이루어나갈 미래의 역사에는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순수한 충정에서 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하지 않았던가요? 상세한 과정은 다음 편부터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1973년 10월 25일 중정차장 검사 김치열과 대공수사국장 검사 안경상이 고 최 교수를 고문살인하고서도 어마어마한 간첩으로 둔갑시켜 투신 자살했다고 허위 날조 발표하는 기자회견 TV 방송을 시청하던 중 쇼크를 가장하여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응급 입원하였습니다. 나의 절친으로서 당시 세브란스 병원 레지던트였던 지훈상 닥터의 도움을 받아 정신과 병동 독방을 배정받아 입원하고 그로부터 연세대 대학노트와 볼펜 등을 받아 이 비밀수기를 작성한 후 11월 11일에 퇴원하여 뜻한 바 있어 중정감찰실 요원으로 원대 복귀하였습니다. 호랑이굴 한가운데로 들어가 살인자들을 찾아내겠다는 마음으로 정법으로 들어간 보름 뒤쯤이민 1973년 11월 28일 감찰실 게시판에 중앙정보부 부회보 제42호가 게시되었는 바 고문수사관 차철권, 김상환에 대한 견책, 감봉 등 형식적 징계 처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즉시 위 부회보 제42호 원본을 게시판에서 몰래 뜯어내서 곧바로 형수대구로 직행하여 형수에게 드리고 생명을 걸고라도 안전하게 보관하자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니 감찰실 총무과에서는 그 서류 원본이 없어졌다면서 발칵 뒤집혀 있었는데 그들은 그 비밀 서류를 떼어갈 사람이 저 최종선 아니면 누가 더 있겠느냐는 확실한 심정은 갖고 있었으나 이제 가까스로 설득해서 다시 출근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나를 자극해봐야 덕될 게 없다고 판단했는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형수는 이 서류를 15년간 때로는 천장 위에 때로는 이불 속에 넣고 꿰매는 등 온갖 방법으로 감추어오다가 15년이 지난 1988년 검찰 진상조사 시 김상수 검사에게 이 원본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저는 이와 같이 형님을 고문 살해한 전원의 명단을 파악하는 등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목숨을 하늘에 걸고 절치부심의 심정으로 그들 속에 남아 견디었습니다. 1974년 12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은 명동성당에서 인권 회복을 위해 죽은 사람들을 위한 추모 미사를 열어 최종길 교수의 죽음은 중앙정보부의 정기 고문에 의한 타살로 규정하면서 철저한 사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진정으로 간첩으로 낙인 찍혀 살해된 최종길 교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그 처절한 시절에 생명을 던져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함세영 신부님과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들을 믿고 감격하게 된 저는 1974년 12월 31일 거의 자정 무렵 응암동 성당으로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 몰래 숨어들어가 함세영 신부님을 만나 제 유언수기, 즉 이 비밀수기를 전달하였습니다. 저의 대학 후배 김학민 씨는 그에 져서 만들어진 간첩에서 그날의 전경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종선과 처음 대면에 수기와 함께 그간의 이야기를 들은 함세영 신부는 너무나도 긴장한 나머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의 손만 꼭 잡았다고 한다. 1974년 12월 31일 최 교수의 동생인 최종선 씨가 비밀리에 나를 찾아왔다. 그는 바로 1973년 10월 형인 최 교수의 신변 안정과 심적 위로를 위해 중종으로 형과 함께 샤진 출두하였던 장본인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더욱 괴로워하고 있던 터였다. 최종선 씨는 나에게 서류 한 뭉치를 주었다. 참으로 목숨을 건 결단이었다. 최 교수의 죽음과 관련된 당시 중종 수사의 체계와 수사관 명단 그리고 자신이 정신병동에 입원해 쓴 수기였다. 그의 불타는 눈을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의 두 손을 잡고 한참 기도했다. 오직 그날의 실현을 기도하면서. 최종선의 수기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쓴 것이었으니 함세영 신부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겠다고 다짐했다. 최종선은 사제단을 전폭 신뢰해 함세영 신부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사건의 의혹을 푸는데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기를 건네주었지만 함세영 신부는 이미 자기가 수기의 안전한 보관처가 되지 못하리라 예상하고 있었다. 당시 응암동 성당에는 살트르 성바로 수녀원에서 파송된 김아멜리아 수녀와 정 멜라니아 수녀가 시무하고 있었다. 김아멜리아 수녀의 증언이다. 정 수녀에게 그 서류를 달라고 해 읽어보니 바로 최종선 씨의 양심선언이었어요. 그것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서류는 우리 수녀들 차원에서 보관하고 모고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안전한 보관처를 찾을 때까지 내가 감춰두겠다고 했습니다. 고심 끝에 저는 양심선언을 비닐로 여러 번 싸맨 후 성당의 수녀원 옆에 있던 장독대의 소금 항아리 속에 깊숙이 묻어두었습니다. 민주구국선언 이후 신부님이 며칠간 피해 있는 동안 응암동 성당은 그야말로 공포 분위기였어요. 성당으로 들어오는 골목마다 경찰이 배치되어 일일이 검문을 하고 있었고 성당 사무실에도 사법경찰이 득식을 거렸지요. 문제될 것 같은 문서들만 추려 사과 상자에 넣었어요. 이때 최종선 씨의 양심선언도 장독대 소금 항아리에서 꺼내 그 상자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비밀리에 그 상자를 가지고 명동성당 주교관으로 가서 당시 김수환 추기경님의 비서였던 홍인수 신부님께 잘 보관해 달라고 전해드렸습니다. 홍 신부님은 함 신부님과 신학교 동기 동창으로 두 분은 아주 친한 사이였죠. 함세영 신부님이 구속되고 그 다음 날인가 중앙정보부원이
성당 사제관을 찾아와 신부님의 책을 압수해 갔습니다. 그러니 지금 생각해 보아도 참 아슬아슬하게 양심 선언이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최종선의 수기는 기록된 지 15년 후인 1988년에야 다시 빛을 볼 수 있었다. 함세용 신부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직후 바로 수기를 수소문해 보았지만 그 행방을 알 수가 없었다. 함 신부가 감옥에 간 사이인 1976년에 정 멜라니아 수녀는 응암동 성당을 떠났고 김 아멜리아 수녀도 1977년에 명동 본원으로 복귀해 수기에 관하여서는 잊고 있었다. 김 아멜리아 수녀로부터 수기 등을 넘겨받은 홍인수 신부는 석천동 성당 주임 신부로 재직 중 2009년 1월 23일에 선종하셨다. 그러므로 1976년 3월 이후 수기가 어떤 경로로 어느 곳에 숨겨졌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두세 수녀님들이 이어가며 수기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보관하고 있던 수녀님께서 로마로 유학을 가 연락이 되지 않다가 1988년 즈음에야 연락이 다 그 소재를 확인했다고 한다. 1988년 최종선은 자기 수기가 빛을 보게 된 간격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와 우리 가족들은 이 수기를 신부님께 넘김으로써 일단은 안도할 수 있었으나 이 수기를 넘겨받은 신부님께서는 당시 험난한 시국 속에서 감옥을 수도 없이 들락거려야 하셨으므로 이 수기 또한 여러 신부님, 수녀님들 손을 거치면서 깊은 수도원, 수녀원을 전전하며 숨어 다녀야 했다는데 그러기를 15년 만에 다시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함세웅 신부님과 김승훈 신부님 그리고 당시 평화신문에 계시던 김정남 선배님에 의해 햇빛 속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니 여기에 어찌 우리 주 천주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 할 것입니까? 아멜리아 수녀님을 추모합니다. 한겨레 김경애 기자님의 친형 최정길 교수 의문사 밝힌 수기 항아리에 숨겨진 의인 기사에서 일부 발췌하여 말씀드리는 것으로 추모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박정희 독재정권 의문사 1호인 형님의 죽음이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에 작은 초석이나마 될 수 있었다면 그때 그 시절 김 아멜리아 수녀님 같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임을 지금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훗날 함 신부님께 전해들은 김 아멜리아 수녀님의 삶은 열린 신앙과 역사적 소명을 위해 헌신한 한평생이셨다. 전남 광주에서 태어나 53년 시알트로 성 바오로 수녀회에 입회하셨고 1974년 지학슨 주교 구속을 비롯해 민창년 사건, 인혁당 사건 피해자에 대한 옥바라지는 물론 가족들의 아픔까지 껴안아주신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이셨다. 하지만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신 적도 조명을 받은 적도 없으셨다. 지난 1월 초 잠시 한국에 머물며 여주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뵌 아멜리아 수녀님의 마지막 모습도 잊을 수 없다. 말기암 진단을 받고도 항암 치료는 물론 아무런 생명 연장 노력을 하지 않고 계셨다. 그저 조용히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다. 맑고 깨끗하게 아름답고 품위 있게 죽음 앞에 서는 그 모습에 옷깃을 넘기며 경건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음이 아프다. 좀 더 사실 줄 알았는데 아니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되기를 기대했었는데 제게 죽음을 맞는 자세까지 가르쳐 주신 아멜리아 수녀님, 이제는 주님 곁에서 행복하옵소서. 여러분, 이수기는 이렇게 쓰여졌고 이래서 쓰여졌고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수기는 더 이상 비밀수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민주화운동 기념사료로 영구 보존 중에 있기에 누구나 원하시면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는 이 수기를 포함하여 여러 개의 제 관련 기록이 떠오르는데 오목한 그 시절 동토의 겨울공화국 속에서 피를 말리는 긴박한 상황 또는 사건과 함께하는 내용들입니다. 2001년 3월 산자여 마라라를 출간하고 곧바로 미국에 돌아와서는 나는 그 책으로 국민 앞에 직접 증언한 그것으로 진인사하였으니 내 할 일 다 하였고 내가 할 일은 이제 더 이상 그 땅에 남아있지 않다 하는 마음으로 한국 쪽으로는 눈길을 안 돌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10월 한국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고 박형규 이사장 목사님으로부터 나의 유언수기를 민주화운동 기념사료로 영구 보존하겠다는 제의와 함께 왕복 비행기표를 보내주시어 잠시 교육하여 수기 원본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증정하게 되었고 지금은 누구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영구 보존되어 있는 저의 이 유언수기 즉 비밀수기 원본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마치며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이 방송 촬영은 실제로 SBS의 강요된 침묵 그리고 비밀수기 방영 전에 이미 앞서 준비되었으므로 SBS 방송 내용 중 혹시라도 진실과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음 방송에서 확실히 팩트 체크하여 드리겠다는 점을 공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